대한민국이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을 추격해 전멸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가능성과 한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소탕해야 할 범죄 조직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다행히 현재 우리 수사팀에 등장해 다급히 도망친 범죄 조직들의 탈출 경로는 이미 밝혀진 상황입니다. 대다수가 미얀마와 라오스 등지에 있는 초대형 범죄 단지들로 도망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렇게 한국이 캄보디아를 뒤집어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자 다른 나라 역시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미얀마 군부가 움직였습니다.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 무려 10만 명 규모의 범죄 단지인 KK파크를 급습해 다수의 범죄자를 체포하고 범죄에 쓰인 30대의 스타링크 수신기를 압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공영방송 CCTV를 통해 자국이 동남아에 산재한 범죄 조직 소탕에 꾸준히 나섰음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중국의 범죄 조직들을 옹호하지 않음을 명백히 한 겁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많은 분께서 동남아 범죄 조직의 본체인 중국계 범죄자들을 보고 중국이 범죄를 옹호할 걸로 생각하십니다만, 시진핑은 정치적 치적으로 반부패를 꾸준히 내세웠고 우리나라가 90년대 범죄와의 전쟁을 했듯이 범죄자 소탕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범죄자들이 중국에서 도망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로 갔고 이게 지금의 범죄단지 형성의 원인이 됐는데요. 이를 잘 아는 중국 당국은 23년 10월 20일 미얀마 북부 곡항을 습격해 범죄 조직을 붕괴시켰고 24년 1월 30일에는 핵심 간부들까지 체포해 자국으로 압송했습니다. 지난 9월 29일에는 이들에 대한 사형을 선고하고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캄보디아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태도를 취해도 중국의 이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우리 행동에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선 미얀마 군부의 체포작전은 국제사회를 속이려는 눈속임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KK파크의 건물 옥상입니다. 지금 강조된 붉은 원 안에 있는 게 전부 스타링크 수신기로 얼핏 봐도 30대가 훨씬 넘는데요. 요약하자면 미얀마군은 국제사회를 속이기 위해 겉보기만 요란한 가짜 작전을 벌이면서 뒤로는 범죄 조직을 비호한 겁니다. 실제로 미얀마 군부와 라오스 정부 등 해당 지역의 권력자들은 캄보디아의 독재 정권처럼 범죄 조직과 이익을 공유해 짭짤한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캄보디아를 압박하고 우리가 현재 경찰력이나 군부대를 투입해도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저는 대규모 군사력이 투입된 군사작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강력한 외교적 압박 수단이 되므로 우리 외교관들이 캄보디아를 굴복시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국민을 구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대한민국은 국민을 절대 내버리지 않는 국가임을 국제사회에 알려 제2, 제3의 캄보디아 납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위협이 성공하려면 우리 군이 여차하면 캄보디아의 범죄 정권을 무너뜨릴 의지가 있음을 확실히 보여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압박을 줘도 범죄 조직이 거두는 수익이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범죄 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던 독재자 훈센과 그 일가가 정신을 못 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면 침공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한국을 계속 얕보고 무시한다면 진짜 전쟁을 치러서라도 우리 국민을 구출하고 캄보디아 정권을 무너뜨릴 각오로 실제 군사행동에 나서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남아 정글에서 싸움이 나면 소모전이 된다거나 수백 대의 전차를 가진 10만이 넘는 캄보디아군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들이 계신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들 모두와 싸울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바로 태국 덕인데요. 올여름 캄보디아와 전쟁을 벌인 태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군사작전에 나설 때 태국군을 전진 배치하길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태국군은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캄보디아군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는 실패국가로 전투 식량이 없어 야전에서 불을 피워 밥을 해먹는 엉망진창 군대입니다. 부패한 캄보디아군이 부품도 구하기 힘든 구식 전차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반이라도 움직이면 다행이죠. 또 우리 목표는 캄보디아 점령이 아니라 국민 구출과 캄보디아 정권의 항복 또는 붕괴입니다. 그 뒤는 알 바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동원해야 할 병력은 그리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캄보디아에 어떤 종류의 부대를 얼마나 투입해야 이 끔찍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수백 명은 어림도 없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굴복해서 경찰 특공대나 707 대테러 부대 따위를 투입한 듯 앞서 언급한 대로 수가 너무 적어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순 병력 투입을 한다고 해도 최소 특전 여단 규모는 돼야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보낸다고 해야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헛소리나 찍찍 내뱉는 캄보디아 독재 정권이 겁을 먹고 우리 말을 들을 겁니다. 덩치 큰 사람에게 덤빌 사람이 없는 것처럼 피를 적게 흘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투입 부대가 클수록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국제사회가 한국의 캄보디아 공격을 인정치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많으십니다. 이 영상에서 R2P를 이야기하며 가볍게 다뤘는데 아직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분이 많으시더군요. 그래서 여러 국제 사례를 정리해 우리가 캄보디아를 공격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정당한 논리 5가지를 준비했으니 후속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윌리로그였습니다.